왜 어떤 사람은 별다른 돈이 없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반대로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늘 불안하고 허전하다는 사람들도 있죠. 행복이라는 건 단순히 조건이 좋아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습관으로 삶을 채워가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은 여행, 맛있는 음식, 여유로운 시간처럼 외적인 요소에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아주 사소한 습관, 작지만 단단한 마음가짐에서 그 기쁨이 시작되곤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0가지 특징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런 태도를 기를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볼게요. 각 항목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도 3가지씩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그 습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살아가고 싶은 분, 별일 없지만 웃고 싶은 날이 많은 분, 그리고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한 마음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첫째, 행복한 사람들은 늘 감사할 줄 압니다. 이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 속에서 고마움을 발견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네, 고맙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있고요. 또 식사 시간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라며 마음으로 감사해요. 심지어는 버스를 놓쳤을 때조차도 덕분에 잠깐 더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네라고 여유를 갖는 분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죠.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자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떠올려 보는 거예요. 종이에 적어도 좋고 그냥 조용히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점점 넉넉해지고 삶이 더 따뜻해져요. 둘째, 행복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요.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요. 행복한 사람들은 나는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 친구가 새 차를 샀다고 해도 나도 사야겠다고 조급해지기보다 좋은 일이네, 나는 지금 차 없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또 SNS 다른 사람의 여행 사진을 보고 부럽다는 감정보다 나는 지금 이 일상도 충분히 소중해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남보다 느린 걸음이라 해도 내 속도대로 가면 되라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태도도 필요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남을 보는 시간보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겁니다. 나의 장점, 내가 해낸 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주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과 비교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셋째, 행복한 사람들은 하루를 단순하게 살아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바쁘면 작은 기쁨도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복잡함보다는 단순함 속에서 만족을 찾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스마트폰 알림을 거의 다 꺼놓고 하루에 몇 번만 확인하면서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또 하루를 할 일 리스트로 꽉 채우기보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잘해보자며 하루를 가볍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집 안을 깔끔하게 비우고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살면서 마음까지 정돈된다는 분도 있죠.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에 하나씩 비워내기를 실천해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물건 하나를 버리든 생각을 하나 덜어내든 단순함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넷째, 행복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웃음을 찾아요. 특별한 이벤트나 큰 선물이 없어도 소소한 순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길을 걷다 고양이가 하품하는 걸 보고 웃음이 터진 사람도 있고 커피잔에 하트 모양 거품이 생겼다고 하루 종일 기분 좋았다는 분도 있어요. 또 친구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서로 웃게 되는 그 짧은 순간에서도 마음이 환해지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삶의 결을 잘 살펴보는 능력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감탄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웃음을 찾는 감성이 살아있다는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 오늘 하루에 나를 웃게 한 일이 뭐였는지 자기 전에 떠올려보는 거예요. 처음엔 별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작은 일에도 눈길이 가고 웃을 준비가 된 마음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섯째, 행복한 사람들은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곤 해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도 내가 뭘 놓쳤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가 있었을 때 동료를 탓하기보다 내가 확인을 한 번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돌아보는 사람, 또는 가족 간 갈등이 있을 때도 내가 너무 내 주장만 했던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또 하루가 지치고 힘든 날에도 내가 오늘 나를 너무 몰아붙였나 하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감각을 놓치지 않아요. 바람직한 방법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를 먼저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여섯째,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요.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마음은 뒷전으로 밀어두는 경우 한두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옷을 고를 때도 유행보다는 내가 입고 기분 좋은 옷을 고르는 분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의 방식대로 하루를 설계하고 나만의 루틴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람직한 방법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건가, 남들이 좋아하니까 따라가는 건가를 한 번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내 안의 기준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타인의 시선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더 믿게 됩니다. 일곱째, 행복한 사람들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보면 표면적인 친절이 아니라 깊이 있는 연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묻어나는 사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귀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짧아도 마음에 오래 남아요. 또 친구의 기쁜 소식에 질투가 아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넬 줄 아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해결책보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해주는 사람, 그런 태도는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에게 내가 오늘 줄 수 있는 따뜻한 한마디는 뭘까를 먼저 떠올려보는 거예요. 작은 관심 하나가 관계를 다르게 만들고 내 마음도 더 풍성해질 거예요. 여덟째, 행복한 사람들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어요. 도심 속에 살아도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평온해지는 걸 느끼곤 하죠. 예를 들어 아침마다 햇볕을 쬐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복잡할 땐 공원이나 숲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정리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자연에서 위로를 받고 삶의 균형을 찾아요. 또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음악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분도 있어요. 이런 작은 자연과의 연결은 생각보다 큰 위안을 줍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는 일,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일,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마음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아홉째, 행복한 사람들은 멈추는 법을 알아요. 바쁘게만 사는 삶 속에서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기 쉬워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가끔은 멈추고 쉬어가는 시간을 주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일정이 꽉 찼어도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며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는 사람, 또는 하루쯤은 계획을 다 미뤄두고 아무것도 안 하며 머무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주말마다 꼭 산책을 하며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이고 다음을 위한 준비죠. 바람직한 방법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마음의 속도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째,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히면 현재의 기쁨은 자꾸 뒤로 밀리게 돼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을 사는데 집중해요. 예를 들어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고, 가족과 있을 땐 눈을 맞추고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려 하죠. 또 길을 걸을 때도 이어폰을 빼고 바람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며 걷는 그 순간을 만끽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웃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만으로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고 눈앞의 순간이 선명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담아보셨나요?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이 먼데 있지 않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었죠. 첫째, 그들은 당연한 일상에도 감사했고요. 둘째,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어요. 셋째,
복잡한 삶 대신 단순하고 가벼운 하루를 선택했고요. 넷째,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웃음을 찾는 감성을 잃지 않았죠. 다섯째,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봤고요. 여섯째, 남의 시선보단 자기 마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일곱째, 사람을 만날 때 진심으로 대했고요. 여덟째, 바쁜 삶 속에서도 자연과 연결된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요. 아홉째, 멈춰야 할 때 과감히 멈추며 자신의 리듬을 찾았고, 열째, 지나간 일이나 다가올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이 10가지 마음의 태도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평범한 행동들이지만 그 안에는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본다면 당신의 하루는 분명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질 거예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큰 힘이 됩니다.